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매주 이 시간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첫 번째 문제적 섹터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극심한 품귀 현상에 중국의 디램 값은 2배 폭등했습니다. 금보다 비싼 메모리, 3분기 역대급 수출액은 곧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입증하죠. 엔비디아 훈풍의 SK하이닉스는 장중 역대 최고가고 소부장주도 동반 강세입니다. 황금기를 맞은 반도체주, 질주는 계속될까요? 네, 지난주에 계속해서 갑론을박이었던 게 바로 AI 버블론입니다. 그런데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올라갔고 일단은 그러면 이게 좀 우려가 불식되는 게 아닐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는 강했었잖아요. 오전장에는.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이 버블론은 일단락됐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 그러니까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항상 이제 기존에 그 버블 이야기는 시장 자체가 조금 과열되거나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누가 압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아는 건데 네. 아직까지 버블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왜 그러냐? 결론은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언제까지 잘 팔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4년, 25년 올해 연속적으로 보면은 빅테크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GPU 열심히 사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숫자가 꺾이거나 줄어드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 봐라. 이제 안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아직 버블이 조금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이 내년에만 878조를 또 쓴답니다. 네. 자, 올해보다 더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순간에 이거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버블을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한 3년, 4년 지나면은 그때쯤 되면 판가름은 날 것 같아요. 돈을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안 나와요, 실제로. 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 하나 잘리고 나가면서 봐라, 버블이었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엔비디아 쪽에서도 TSMC에 또 대놓고 얘기를 한 게 얘네들도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증설을 해줘라. 우리 거 더 많이 해줘라는 오더를 또 추가적으로 내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래도 1, 2년 동안은 꾸준하게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잘 갔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 보니까 오전장 내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주도로 쭉 달렸던 것 같고요. 오후 되니까 또 살짝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반도체를 저희가 빼먹을 수는 없다라는 관점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아직 AI 버블론 아니다라고 얘기를 주셨고 반도체도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전장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가 64만 닉스 봤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회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본다면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더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한 15만 원 갔으면 좋겠고. 15만 원. 네. SK하이닉스 그래도 한 75만 원, 80만 원 갔으면 좋겠고. 70에서 80. 네. 그러니까 최소 이제 앞으로 그래도 한 30-40%는 최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 입장에서 크게 나빠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항상 거품론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항상 보면 반등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거든요. 이런 측면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강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도 잠깐 설비 투자 얘기를 했잖아요. 숫자가 아직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꺾이고, 예를 들면 작년 초반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우리 25년도에 투자 많이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살짝 딜레이 시켰습니다. 왜냐면 이제 상황 보고 가지고 오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가들이 조금 빠졌었는데 이거 해소되고 나니까 굉장히 빠르게 또 발맞춰 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 반도체에서 잠깐 스톱할 만한 뉴스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관세. 반도체 관세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인 즉슨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가서 저희가 바로 납품하는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중국 가든지 대만 TSMC 가든지 이걸 통하거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TSMC한테 더해줘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관세가 어느 정도 만약에 오른다라고 해도 본인들이 감안해서 가격에 포함시킬 거라는 뜻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크게 관세 이슈도 별거 없다. 그러면 아마 순차적으로 빅테크들은 집행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이게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별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독주하던 체제에서 이제 3E에서 이제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절반은 3E를 엔비디아가 많이 갖다 쓰고요. 나머지 절반은 HBM4를 갖다 쓸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탄력성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 봤을 때 소부장 쪽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부장도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소부장과 연관이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거잖아요. 캐펙스 투자.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캐펙스를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인 건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한 16% 정도 증설을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증설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왜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왔다는데 과도하게 왜 안 하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그 D램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은 공급단에서 조절을 조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걸 이미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과도한 증설보다는 템포를 맞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쪽으로 많이 증설을 할 거냐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낸드는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여전히 이제 D램 쪽이 훨씬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소부장 내에서도 웬만하면 D램 쪽. 그다음에 이제 DDR4가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론은 이제 5, 6로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장비주들은 꾸준하게 계속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는 계속 수주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들,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HBM4에 관련된 예. 장비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탄력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D램이나 HBM4와 관련한 쪽을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오늘 토픽이 여기서 나올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어서 다음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캐즘과 실적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AI 시대와 맞물려 ESS가 새 돌파구로 떠올랐죠. 삼성, SK, LG도 ESS 시장 선점에 치열하고 동박 3사도 AI와 ESS로 활로를 모색하는데 2차 전지주 ESS 모멘텀을 타고 반등 본격화하나요? 네, 전기차 캐즘과 이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ESS가 이미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돌파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2차 전지주를 ESS가 그러면 살릴 수 있을까요?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가능성. 네, 근데 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이제 있다라고 보는 네. 게 사실은 ESS 쪽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약했어요. 네.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대부분 중국이 가져가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 미국 시장에서 ESS 점유율이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중국이 71%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미약해요. 근데 유럽 쪽에서도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쳐도 12에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이제 조금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늘어날 가능성이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유인즉슨 지금 이제 북미 ESS 시장에서 뭐 중국이 26년도 되면 퇴출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뉴스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뭐 세제 혜택 조항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함유 뭐 그 퍼센테이지 뭐 등등등을 따져 본다라고 하면 뭐 중국 입장에서는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가져올 거냐인 건데 네. 아무래도 한국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이제 이 안에서 누가 가져갈 거냐인 거죠. 최근에 ESS 쪽 얘기하면 사실은 삼성 SDI가 굉장히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온까지도
기존에 있는 미국 공장에서 ESS를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한동안은 조금 탄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그러면 고민되는 게 네. 이런 뉴스거리 가지고 있는 확실한 셀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양극재를 봐야 될지 장비를 봐야 될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안에서도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어떤 쪽 볼까요? 요즘에 그런 자체적인 모멘텀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급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 내에서 반응을 하느냐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조금 올랐던 걸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전까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쪽이 셀만 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다 잘 갔어요. 맞아요. 다 갔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 잠깐 단순한 뭐 반짝이는 뉴스가 나올 때는 셀 잠깐 갔다가 네. 양극재 갔다가 불이 꺼졌거든요. 근데 이게 동박, 네, 그 다음에 전해 질까지 전체적으로 다 퍼졌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네. 아직 수급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왜 그러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캐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 그냥 다 다운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센 뉴스만 나오고, 야, 실적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게 뭐 있을까라는 게 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탄력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셀만 보는 것보다는 이제 골고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각각에서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셀 쪽에서는 SDI가 원래 ESS 쪽이 중국 쪽이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LG엔솔이나 얘네들이 또 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도 LNF가 사실은 여러 군데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 안에서도 선택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골고루 네. 봐야 된다라는 수급적인 측면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토픽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으로 골라주셨을까요? 반도체에서 골랐습니다. 반도체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면 좋겠지만 예. 장비 쪽을 조금 그래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TC 본더 대부분 네. 아실 겁니다. 뭐 이제 HBM4로 가면은 TC 본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른 한 군데가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말고 네. 하나비전 쪽이 저는 조금 탄력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에 마이크론 이야기 나왔을 때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같이 거의 할인됐거든요. 네, 근데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서는 거의 두 자릿수였어요. 막 11%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어느 정도 반납을 하긴 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때 사실은 TC본도 수주 받아놓은 게 있는데 3분기 때 실적이 안 잡혔어요. 4분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 또 추가적인 수주 이슈까지 들린다라고 하면 상방이 충분히 더 열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 열어볼까요? 오늘 저희가 이걸 어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럼 오늘 이제 또 상승이 됐을 텐데 아직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가도 나쁘지 않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 해봤자 이제 21선 가까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21선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1차로는 한 6만 원까지는 쉽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조금 체크하시면서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보유하고 하는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한화비전입니다. 목표 주가는 6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